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제 질문 하나 할 텐데요. 자, 오버슈팅 합시다. 2018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사회 질문인데 오버슈팅이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버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행동하지 마. 그 오버고 슈팅은 위로 막 쏘는 거지, 그제? 쏘듯이 올라가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뭐 정책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차이점을 물어볼 것 같지 않냐? 강직, 자가 이렇게 되네. 그럼 강제성이 여기 있지, 그제?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강제성의 정의와 예시, 직접성의 정의와 예시,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성의 직접 정의와 예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냐? 자동성의 정의와 예시 이렇게 가시성의 정의와 예시 이렇게 나와 있다, 그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문장에 보면 주어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위에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정책이란 말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했잖아, 그제? 이 파리가 이게 아예 출현을 해버렸는데. 파리를 잡았습니다. 파리 잡는 거 가르쳐줄까? 파리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점이 파리라고 하자, 얘들아. 네. 파리는 위를 머리를 향하고 있고 아래를 꼬리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이게 옆으로 잘 안 날아. 그러니까 위나 아래로 날아. 네. 그러면 이제 길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있으면 얘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한 5cm 정도 띄워가지고 네. 공중에서 5cm 정도 띄워서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중어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해도 돼.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어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든지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가로로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네. 그럼 이 손에 들어와. 그럼 이 안에서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막 날개짓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네. 막 흔든 다음에 이게 팔로 스윙으로 땅에다 탁 던지면은 이제 내장이 탁 터지면서 탁 죽는 거지. 여기서 내장 터질 일은 없는 거지. 일부러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파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오늘 개인기가 하나 나와버렸네. 근데 선생님 정부 정책이라 했잖아요, 얘들아. 네. 정부 정책은 뭐 예를 들어 노동부, 환경부, 뭐 국방부, 교육부 이런 정부에 있는 부처들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잖아, 얘들아. 예. 우리 교육부가 우리한테 되게 많이 미치죠. 근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수단들이 특성이 있다는 거야. 정책의 방법들이, 알겠니? 네. 정책 수단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반복되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얘들아. 네. 반복되는 말이고, 이 네 가지를 쌤이 동그라미, 네모, 다이아몬드, 하트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볼게. 하트,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가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성 여기 있네, 그제? 그 다음에 가시성 여기 있어서 여기 있는 예시들이 있잖아, 얘들아. 여기서 여기 예시지, 얘들아. 강제성 높은 예시, 그지? 그 다음에 위탁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성 얘기를 하더니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이렇게 시행하는 거 자동성이 높다 그랬고, 가시성이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예시가 폼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 얘들아. 네. 그래서 그걸 다 외우지 못하니까 잘 이렇게 구별해서 체크해서 오문단하고 같이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게 몇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하고 네 번째 문제 맞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28번 원래
그다음에 31번은 그렇게 해서 풀 텐데 요거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 이 문단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정책 수단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게 사회 중에서도 정치나 정부 행정에 관한 얘기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풀만하죠. 근데 사회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려운 게 뭐지 얘들아? 경제하고 법이지 얘들아. 근데 그 정책 수단의 사례를 든다면서 사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환율과 관련되는 경제 정책을 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예시 자체가 경제로 빠지는 약간,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되는 경제 현상과 관련해야 하는 거지. 환율이라면 돈의 비율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 갖고 있는 원화를 우리 그 은행에서 있는 환전 코너가 있거든 얘들아. 거기서 달러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항에서도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바꿔가지고 미국 가서는 못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비싸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바꿔서 가게 됐을 때 이 비율이 있잖아 얘들아. 내가 10,000원 줬을 때 몇 달러를 주는지 이제 그 비율이 달라질 겁니다. 그게 환율이라고 하는데, 자, 환율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이게 환율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대한이라고 나오면 이게 분모야. 이게 분모야, 알겠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 환율 얼마죠? 한 1,300원 정도 하나? 네. 1,100원 정도 하나? 1,300원 하나? 확실해요? 아마도 이게 계속 변하니까, 그지? 네. 환율을 보니까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1,341원이죠. 1,300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1,341원 이렇게 원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분모가 달러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1달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외국 통화가 달러잖아 얘들아. 이게 분모가 되고 자국 통화 우리나라 돈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제 1분의 1,341 이렇게 환율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게 가치가 서로 반대라고 했던 거 옛날에 기억나지?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성, 물가 등의 기초 여건에 반영하는 순위로 수렴된다, 모아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뒤집어지는데 단기적으로 할 때 장기적 반대말이 뭐가 되지 얘들아? 장기적 반대말 하니까 단기적이 되지, 그제? 이거 한꺼번에 칠해둘게요. 그냥 급한 대로 쌤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장기적, 단기적. 그러면 단기적 여기 그러나 다음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A, B면 B가 중요하지 얘들아? 단기에서는 환율이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와 할 때 이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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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괴리되어서 움직인다. 괴리되는 갭이라는 거야. 떨어져서라는 이야기지? 떨어져서. 이는 뭘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초 경제 여건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분리되어 떨어져서 이런 거야. 그러면 기초 경제 여건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 얘들아.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예시가 돼. 그러면 생산성 물가, 우리 물가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얘들아. 물가와 환율이 움직임이 또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팔다리가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얘들아. 동바처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따로 움직인다 이런 거야. 따로 움직인다. 그럼 만약 저 위에 올릴게요.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그럴게요.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얘들아?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안 좋은 거지. 이 경제 주체는 우리 가게, 우리 소비자들 있잖아. 가게와 기업들이야.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중요한 말이야? 환율, 주가, 경제 변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말이죠? 제일 중요한 말은 다 포함하는 말. 환율, 주가, 경제 변수. 경제 변수가 중요하니까 앞에 있는 거는 경제 변수에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예시가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위에서 예시가 한번 나온다 그랬잖아, 얘들아. 예시가 되는데 바로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하락하는 걸 오버슈팅이라 한다. 그럼 오늘 오버슈팅에 관한 얘기잖아, 얘들아. 영어로까지 나와 있잖아, 그제? 그럼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지나치게 하락하는 현상.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지. 1등급 친구가 9등급으로 떨어진다거나 9등급 친구가 갑자기 1등급이 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얘들아. 아, 저거 컨닝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 1등급 친구가 9등급으로 얘 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담임선생님 불러서. 이게 좀 비정상적이다. 그럼 위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이나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걸로 알려졌다. 그러면 여기 원인이 나와 있죠, 여러분. 오버슈팅 원인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원인은 물가 경직성, 두 번째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이라고 써두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근데 경직됐다는 거는 잘 움직여? 잘 안 움직여? 경직됐다는 거. 잘 안 움직여. 만약에 친구 등을 탁 쳤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딱 쳤는데 한 5초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없지, 얘들아.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냐? 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요, 파일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왼쪽으로 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트를 하나 더 열어서 모의고사 2018학년도 수능 요거를 열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지나가서 이게 요거일 거야, 아마. 요거 맞는 것 같아, 그제? 그죠? 요 문제 맞죠, 그죠? 그래서 쌤이 요렇게 열어서 여기다 필기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3문단을 좀 크게 했고요. 여기에는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2문단에 있었잖아, 얘들아. 2문단에서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환율은요, 뭐라고 그랬죠? 환율은 외국 통화이잖아. 외국 통화 분해 자국 통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제? 그죠? 단기적으로 환율이 환율 또는 주가가, 여러분 가운데 괄호 보시면 요거죠, 그죠? 그게 경제 변수인데 단기에 지나치게 뭐하거나 뭐한다.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일어나느냐? 쌤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왜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물가 경직성 때문에 일어나거나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때문이다. 됐죠? 그 물가 경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 또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자, 한번 해볼게요. 물가 경직성은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필기를 조금 작게 할게요. 작아도 될 것 같아서. 잘 보입니까? 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얘들아. 첫 번째로만 제안했죠,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그지?
그죠? 근데 요런 게 두 개 나와 있는데 요것만 설명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문제에 나와요. 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한번 볼래? 문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4번 문제, 29번 문제 보면 여기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라고 나왔지, 얘들아. 물가 경직성 때문이 아니고 요거지, 얘들아. 그래서 다른 원인은 본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 경직성에 따른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제 오늘은 환율에 관한 얘기 알겠지? 환율에 관한 얘기고 오버슈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하고 단기는 서로 반대말이잖아, 얘들아. 그럼 장기, 단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결국 뭐가 조정된다?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장기의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우리 주목해야 되는 게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죠. 왜냐하면 오버슈팅의 정의가 단기적으로 환율이나 주가가 지나치게 변동되는 경우지, 얘들아. 그리고 쌤이 요 글을 요거 보기를 여기 메모를 한번 볼래, 얘들아. 여기 지성이 여기 얘들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수임세 넣지 말고 이제 다 녹화된다. 여기 환율이나 주가가 변동한다 했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서 주가는 안 나오죠. 주가가 뭐죠? 뭐 주식의 가격이지. 술값이 아니고 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요 얘기도 안 나오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러면 이 오버슈팅은 왜 일어나고? 물가 경직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변동한다? 환율이. 언제? 장기에, 단기에. 단기에. 그러면 장기에는 정상인데 단기에 비정상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걸 살펴보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물가 경직성 때문에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단기에 어떻게 변하는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지. 물가 경직성에 따라서 환율이 단기에 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자세히 알아보자. 경제 충격이 발생했답니다. 물가와 환율은 주어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했어. 그 친구가 만약에 팔을 갖다가 주먹으로 딱 때리려고 하면 싹 피하지, 얘들아. 그러면 맞아도 후퇴하면서 맞기 때문에 덜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말 이해돼? 얼굴을 때리는데 얼굴을 더 뒤밀면은 상처가 더 크게 날 수 있으니까 피하죠. 우리 공 던져도 공을 받을 때 왜 뒤로 빼면서 받잖아, 얘들아. 손바닥이 덜 아프니까. 충격을 흡수합니다. 물가 얘기 나옵니다.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할게. 물가가 언제? 단기에 뭐하다? 경직적이다. 근데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반면 역삼각형 할게.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다. 그러면 장기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장기는 뭐 어때? 이거 도이지, 도. 그러니까 장기도 신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정리해 볼게. 물가가 경직성 때문에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자, 쌤이 여기다가 장기라고 먼저 쓸게. 그 단기는 여기다 뒤에다 쓸게요. 표를 만드는 거지, 쌤이. 표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물가를 먼저 쓸게. 단기에는 어떻다 했지? 경직적이고 장기에는 신축적이다. 그럼 요 밑에 있는 표는 뭐라고 써야 되겠지? 물가 밑에 환율은 이거 환율 이거잖아, 얘들아.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다 했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라니까 단기도 신축이라고 써야 되지만 장기도 뭐라고 써야 돼? 신축이라고 했지, 얘들아? 이렇게 지금 정리했어요, 표를? 그러면 장기에는 신축이지, 얘들아.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단기가 좀 다르지, 얘들아. 괴리된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얘는 같은데 얘는 지금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단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환율과 물가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아까 뭐 때문에 발생한다 그랬어? 원인이. 오버슈팅의 원인. 여기 보면 오버슈팅 원인은 내가 급격하게. 아니 물가 경직성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 얘들아. 오버슈팅 물가 경직성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 여러분. 네. 화트가 됐지? 충격적인데? 그래, 사랑할게.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물가 경직성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얘들아, 신축 경직이면 얘가 혼자 다르지. 네. 친구 4명 짜장면을 먹으러 왔는데 짜장인데 한 명 짬뽕 시키면 얘 혼자서 나중에 나오거나 먼저 나오거나 그럴 거 아니야, 얘들아. 네. 야, 니는 뭐야? 혼자서 딴 거 시키냐? 얘 때문이라는 거. 뭐 물가 경직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잖아, 얘들아. 이게 다른 게 문제라는 거지.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이거 아닙니까?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의 환율은 볼게요.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거 뭡니까? 둘 다 신축이지, 장기지, 얘들아. 이때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된답니다. 장기 환율은 이것을 이거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고 이걸 균형 환율을 본답니다. 알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 분자 분모가 뭐지, 얘들아? 자국 물가하고 외국 물가하고. 외국 물가가. 분모가 뭐야, 분모가? 외국 물가. 외국 물가. 왜 자신 있게 얘기 안 해, 얘들아? 여기 보시면 요거 좀 칠해둘래? 로이지, 로. 네. 모음이 뭐야? 오지, 오. 네. 이거 오잖아. 이거 빨간색으로 써줄게, 오. 어? 네. 이게 분모야, 얘들아. 내 말 이해돼? 네. 그럼 얘가 분모야. 외국 물가 수준 분의 자국 물가 수준이 균형 환율이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라고 돼 있지? 그러면 국내 통화가 증가했답니다. 화살표 해둘게. 그러면 자국 물가도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장기 환율은 상승한답니다. 그러면 자국 물가, 환율 둘 다 상승했잖아, 얘들아. 네. 신축적이라는 거지. 그럼 경직적이면 환율은 올라가도 얘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실질 통화량 공식이 뭔데, 얘들아? 여기 나와 있잖아, 바로 앞에. 뭐를 뭐로 나눴다. 뭐를 뭐로 나눴다? 뭐를 뭐로 나눴다? 통화량을 물가로 나눴다. 그럼 분모가 뭡니까? 통화량이 분모야? 엄마가 업어줘야지, 밑에 있어야지. 자식이 위에 있고, 분모분의 분자. 이거 로지, 얘들아. 그러니까 로니까 이게 분모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뭐를 뭐로 나눴다 이것도 모르냐? 이해되지? 확실히 오늘 이해했지? 그러면 뭐 분의 뭐? 물가 분의 통화량이지. 이게 뭐라고? 실질 통화량이라고. 실질 통화량이지. 그러면 내가 좀 확대해 줄게. 봐봐. 지금 물가 어떻게 됐니? 물가 올라갔지? 통화량 어떻게 됐니? 증가했지? 그러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갔단 말이야, 알겠니? 원래 2분의 2였어. 그럼 뭐야? 2분의 1이 뭐야? 2분의 2 1이잖아. 근데 얘가 올라가서 3, 얘도 3. 그럼 어떻게 돼? 3분의 3 1이니까 1하고 1이니까 안 올라갔지. 아까랑 지금이랑 별 차이 없지, 얘들아. 얼굴 비벼, 얼굴. 책이 젖지 않게. 두 손으로 비벼. 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물 한 통 다슬. 이해됐어요? 자, 문제는 사문단입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지, 얘들아?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해. 그런 데 때문에 중요하고 하나 더. 왼쪽에 보면 선 하나 더 있지 않냐, 얘들아? 문제 될 거라는 거잖아. 그리고 또 단기라는 말이 나왔지.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단기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아까 오버슈팅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 얘들아? 단기의 환율이나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거였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구매력 평가서는 언제 해당되는 거예요? 구매력 평가서는 장기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장기 써둘게. 요거는 구매력 평가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하여 통화량이 올라갈 경우 물가도 말해야지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다시 할게. 이거 이렇게 해서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환율이 이거 아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서 둘 다 신축적이라서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환율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이다. 볼까요? 단기 물가 경직. 볼게. 단기 물가 경직 맞지? 이래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 다른 움직임 나타나면서 그때 발생하는 게 뭐다?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 건 아까와 똑같지,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두는 거야. 자, 이렇게 화살표 해두는 거야. 그래야 찾지. 그러면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그쵸? 물가 경직적이라 했지? 물가 안 올라갔죠. 아까는 어땠어? 물가가 아까 올라갔지, 얘들아. 안 올라가. 경직적이다. 안 올라가. 그래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실질 통화량이 왜 증가하는지 말해봐. 실질 통화량은 뭐분의 뭐? 물가분의 통화량이야. 이거 쌤이 복사해서 붙여볼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기를 너무 복사 잘 됐다. 자, 통화량이 올라갔지, 얘들아. 근데 물가는 경직적이어서 안 올라갔죠, 여러분. 내 말 이해돼? 그러면 1분의 1이었잖아, 얘들아. 근데 1분의 2가 되는 순간 전체 값은 1에서 2로 올라가죠, 여러분. 그럼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지. 아까는 어땠는데? 안 올라갔었지, 얘들아. 변하지 않는다. 실질 통화량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분자만 커지기 때문에 전체인 실질 통화량이 올라가 버리는 거지, 얘들아. 그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쌤이 금리가 뭐라 그랬어요? 금리. 예금, 리자, 이자율. 기억나지, 얘들아? 자, 그러면 봐봐. 통화량은 돈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야.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로 막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 흔해졌으니까, 돌멩이처럼. 내가 금리는 예금, 리자, 이자율, 돈의 가치라 그랬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은행에 돈을 빌린다고 하자, 얘들아. 대출이라고 하지, 얘들아. 근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해봐야 옆 사람한테 빌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얘들아? 빌릴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대출 좀 해서 이자를 받아 먹어야 되니까 싸게 쳐주지 않겠냐고. 내 말 이해돼요? 수박이 너무 흔해. 그럼 수박 파는 가게는 수박값을 어떻게 하겠니? 비싸게 받겠니? 그럼 썩어 남겠지, 얘들아. 썩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싸게 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지. 그 금리는 하락한다까지 이해했지, 얘들아? 그럼 화살표 이 세 개를 네 개 표시해 주는 거야.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고, 얘 떨어지고, 얘는 그대로 있고. 이해되니?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들아? 옆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럼 자본이 뭐야? 자본이 돈이야, 얘들아. 국가 간의 자본이 자유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은 미국에서 돈이 한국으로 송금되고 이런 얘기 하겠냐? 우리가 베트남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면 시장 금리를 하락했잖아, 얘들아. 그럼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 이거 표시해 둘게. 이어져 단기성 외국 자금이 해외까지 빠져나간다. 요거 이해해 볼게. 우리나라 금리가 싸졌지, 얘들아. 우리나라 금리가 싸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금하는 사람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돈을 묻어두는 부자들이 있단 말이야.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냐? 근데 금리가 싸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없지. 왜냐, 봐. 돈을 내가 묻었단 말이야, 알겠냐? 내가 왜 묻었냐? 땅에다 묻지?
이자 때문이야. 근데 이자가 적어졌어? 아니면 많아졌어? 적어졌지.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기가 별로 없지, 얘들아. 그럼 우리나라에 묻어뒀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옮겨가겠지. 또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이해되니? 또는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안 들어오겠지, 얘들아. 들어오려고 하는 게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하겠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외국 돈들이 빠져나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아. 그러면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지. 화살표, 밑줄 치고 화살표 칠게. 지성아, 이거 해. 그러면 얘들아, 봐봐.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환율은 어떻게 되니? 반대로 올라가죠. 따로 환율은 또 상승하는 거지. 환율 상승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환율 상승 여기 나왔지.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봐봐. 지금 환율 상승입니다. 따라해봐. 환율 상승. 환율 상승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환율 상승 여기는 처음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는 아까 그 위에 거 말고 여기는 환율 상승이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 환율 상승 처음 나왔는데 환율이 상승하다고 오버슈팅이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상승해야 되지? 지나치게 상승해야 돼. 내 말 이해돼? 어떤 친구가 3등급 나오는데 2등급 올랐다. 그러면 얘 지나치게 상승한 거야? 공부 좀 하면은, 실수 적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9등급이 1등급 되는 거하고 다른 거지. 헤어핀 되게 예쁘다, 머리에. 쟤 왜 웃는지 몰라. 지성이 머리에 팔이 붙었어. 진짜요? 구더기 까는 모양. 미치겠다. 헤어핀인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 물이 너무 많은 게 구더기 깔라고 붙었다가 네 팔에 붙어 있어. 이거 휴지 묻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네 팔에 붙어 있다니까 지금. 왼쪽 전화기에 붙어 있어요. 진짜요? 올라갔어. 세바스찬 도망가. 네 앞에 있어. 지성이 빼고 다 웃겨. 잘했어. 잘했어. 또 지성이 머리에 구더기 생길 뻔했네. 2마리 있었는 것 같은데 또 없지, 그제? 자, 그럼 봅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아까 통화량 증가했다고 나왔었지, 얘들아. 그 다음에 파리가 수업을 방해하네. 물가가 신축적인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환율 상승이 여기 또 있죠, 여러분. 금리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이런 거야, 얘들아. 칠판 보시오. 환율 상승에 더해진 거야. 이해됐니? 때린데 또 때린 격이야, 얘들아. 안 그래도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요 첫대뼈 여기 정강이에다가 멍 들어 있는데 거기 친구가 발로 깠다. 그럼 멍이 더 크게 들겠지. 환율 상승에 더해졌다. 그럼 지나치게 환율 상승이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단기적인 시기에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오버슈팅이 생기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이 환율의 오버슈팅이에요. 환율의 오버슈팅이 있고 뭐의 오버슈팅이 있죠? 주가의 오버슈팅이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럼 오버슈팅의 정도와 지속성은, 정도는 뭐지, 얘들아? 얼마나 높이, 얼마나 낮게, 이 말이 알겠니? 상승, 하락하는 거. 지속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짧게 되느냐는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더 크다고 했잖아, 얘들아.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경제는 2가지야, 얘들아. 프로세스하고 비례 반비례야. 이해했어요? 네.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시간이 지나면 왜 물가가 상승합니까? 물가는 단기적으로 경직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축되니까 같은 움직임으로 올라가죠. 그럼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아까는 실질 통화량 물가분의 통화량이었는데 물가는 안 올랐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1분의 2였단 말이야. 근데 물가가 올라가서 2분의 2가 되는 순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거 내려오겠지, 얘들아.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의 시장금리 반등됐다가 뭐야, 반등.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예금 이자, 돈의 가치가 올라갔잖아, 얘들아. 그러면 외국에서 투자하는 돈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러면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서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했으니까 약간 상승하는 걸로 바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오버슈팅 좀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보라색 있잖아, 얘들아. 보라색은 장기 얘기예요. 알겠어요? 단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똑같이 통화량이 상승합니다. 여기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근데 문제는 물가가 경직적이죠, 여러분. 네. 물가가 경직적이라 했잖아. 왜냐면은 단기니까, 그죠? 여기 경직적이잖아요. 경직적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질 통화량이잖아요, 얘들아. 네. 여기는 실질 통화량이 그대로죠, 여러분. 여기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그대로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물가 분의 통화량이니까 올라가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 자금 유출된다. 투자금 유출된다. 이런 얘기 했지, 얘들아? 네. 그렇게 해서 환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고? 지나치게 상승한다. 되지? 그래서 뭐가 생긴다? 오버 슈팅이 생긴다.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 요거 얘기 있잖아, 얘들아? 요거는 구매력 평가설에 입각한 것으로 되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좀 줄이고요. 요 글에서 마지막 문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빨리 할게요.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일이 되어 과도하게 급락, 등락, 합쳐서 급등락, 급등과 급락, 알겠지? 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은 미리 하는 거고 대처는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방 주사 맞는 백신은 예방인 거고 치료제를 맞는 거는 걸린 다음에 하는 거지.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우리 정책 수단 1문단에서 나왔죠, 그죠? 오버슈팅의 원인이 뭐였어요? 두 가지인데 물가 경직성과 금융 여파 불안이었지.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회원 수급 해소를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 그 다음에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나타나는 수입 세금을 조절하는 것, 내수를 위축되는 걸 방지하는 것, 또한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급 보정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아주 작게 섬세하게 조정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 우리 환율의 단기 급등락,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오버슈팅이지.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의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27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답니다. 유지된답니다. 장기에는 했지, 얘들아?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실질 통화량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실질 통화량이 물가분의 통화량이었잖아. 둘 다 올라가죠, 여러분. 그래서 안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환율이 장기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변함 없을 것이다. 땡이죠. 올라간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뭐뭐뭐에 비해 뭐 가로치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장기야 단기야?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하면은 장기지, 얘들아. 장기에 국내 통화량에 따른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하락폭이 작으면 많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얘들아. 근데 여기 단기적인 경우에는 하락이 좀 심하잖아, 얘들아. 금리 하락이 좀 심한데 여기는 좀 덜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니? 그 다음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오버슈팅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 이거 단기지, 그제? 네. 근데 물가가 조정 속도는 경직돼서 안 움직이고 환율은 잘 움직이죠. 네. 그래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얘는 잘 움직이고 얘는 잘 움직이니까. 이해됩니까?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역시 단기입니다. 외국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오버슈팅이 더 정도는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 금리가 하락하니까 우리 투자 자금이 막 빠져나가는 정도 있잖아요, 얘들아. 네. 그 외국 애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은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오버슈팅 맞네. 물가가 경직성이 클수록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럼 얘들아, 그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오버슈팅이 더 심하지 않냐, 얘들아? 그럼 오버슈팅 오래 가겠죠, 여러분. 그럼 시간이 길어지겠다. 맞는 말이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했네, 얘들아. 28번은 적절한 거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네, 답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강제성하고 가시성 요것만 체크해 볼래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동성 이렇게 5가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본문에서요. 본문의 쌤 보여줄게. 본문에서 그 1문단이었죠, 얘들아. 1문단에서 자동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기존의 시청 환경가에서 시행하는 게 자동성이 높다 했습니다. 그러면 5번 선지에서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을 제공하는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보처를 신설하여 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했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존 기관에서 하는 게 더 자동성이 높다고 했지, 얘들아. 그럼 뭐 원래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높다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시하고 똑같은 거지, 얘들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원래 있던 데서 하는 게 더 좋다 하니까 5번이 정답으로 보고 5번이 정답으로 하면 되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몇 번 문제 할까? 몇 번 선지 할까? 하나만. 1, 2, 3, 4 중에 좀 헷갈렸던 게 2번 해볼게. 요 가시성 나왔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 보면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잖아, 얘들아.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 가시성이란 말이 보시면 맨 밑에 있을 거야, 그지?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가시성이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시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낮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상하다 했어. 여기 보면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가시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규제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가시성이 낮아야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예시를 잘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돼. 자, 넘어갈게.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29번 하기 전에 내가 요거 문제 먼저 볼게. 지금 요 세 가지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T 시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통화량이 증가한 거는 쌤 아까 필기 했었는데 필기를 어디다 했더라? 필기를 여기다 했네, 그지? 여기 필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통화량이 증가했다 여기 나왔잖아, 얘들아. T 시점에 증가했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얘는 T 시점에서 통화량 증가하고 그다음에 폭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죠? 올라갔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봤단 말이야, 알겠냐? 기억이 뭐래, 얘들아?
실질 통화, 실통, 그 다음에 얘는 시장금리, 네. 시장금리, 그 다음에 디귿은 환율. 환율, 환율이라고요.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 통화량은 우리 가라고 돼 있는데 가가 오버슈팅 있는데 이제 얘들아. 말을 안 해 얘들아. 요게 가가 오버슈팅 아니에요. 여기 가 이게 오버슈팅이잖아 얘들아. 네. 오버슈팅입니다. 단기죠 단기. 근데 오버슈팅인데 지금 떨어지는 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네. 시장 금리만 떨어졌죠 여러분. 네. 그죠?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실질 통화량이라는 게 뭐분의 뭐였어? 물가분의 통화량이었지 얘들아. 근데 단기에 물가는 경직성이고 통화량이 올라갔지 얘들아. 그럼 실질 통화량도 올라가야죠. 금리만 떨어지고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시장금리밖에 없지 얘들아. 그러면 따라서 시장금리는 떨어지는 거 A죠 여러분. 그 A가 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135 135를 지우고 시작해야 돼 그죠? 이해되니? 네. 자 그래놓고 2번 4번을 보면 얘는 BC냐 CB냐 요거 차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둘 다 요거 이제 버리고요. A는 버리고 여기 올라가는 게 두 개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차이가 뭐니 얘들아? 자, 얘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약간 떨어지느냐 이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빨간 걸로 해줄게. 실질 통화량 지금 올라갔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시장금리는 몰라도 돼. 왜냐하면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실질 통화량 환율이 상승했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입니다.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대로 돌아오고 라고 돼 있지 얘들아. 환율은 장기에 기초한 환율에 수렴돼 됐지. 장기를 볼게요. 장기가 여기 있을 거야. 장기를 보면 환율은 상승한다고 나왔지 얘들아. 따라서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갔다가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대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B에 C예요. 아 C죠. 이제 높이가 똑같잖아 얘들아. 일자로. 따로 실질 통화량이 C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맞죠? 그 여기서 왜 요게 지금 환율이냐? 이거는 오버슈팅 했잖아 얘들아. 그리고 요 상승한 원래보다는 상승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성적이 70점이다가 90점까지 올라다가 80점 올라가면 처음에는 70점이었고 얘는 80점이니까 올라간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장기의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는 말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려간 건 무조건 시장금리고 잠을 못 잤네. 그 다음에 얘가 환율이 되고 그 다음에 편잔미 그 다음에 얘가 실질 통화량이 되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요 문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문제 더 있어요. 미세 조정. 맞습니다. 이거 뺄게. 뺄게. 자, 좀 정리 좀 해볼게. A 경제학자는 자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에 의해서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이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환율이 아니고 주가 얘기한다, 그제? 네. 채권, 저번에 지난 시간에 채권 한 적 있지, 그제?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되는 B국의 채권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해 볼까요? A국의 채권이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B국이 채권이 있잖아. 인기가 더 많잖아, 얘들아. 이해되나? 이게 얘는 싸졌으니까
걱정된다. 알겠니? 네. 그래서 이가 더 많이 사게 되는. 이해되니? 네. 그래서 1호1의 외환 시장에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해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외국인 자금 맞나요? A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됐다.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지, 얘들아. 여기는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여기는 인기가 좋다 이런 얘기야. 그냥 가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기가 없고 하나는 막 북새통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A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럼 이거 환율이 급등한답니다. 우리 환율 급등하면 또 뭐야? 또 이게 오버슈팅 아닌가 이런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제 B국에는 해외 자금이 유입됐죠, 여러분. 돈이 들어왔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는 돈이 늘어났지, 얘들아.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했다. 정리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장 금리는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돈의 가치가 너무 흔하니까 떨어지겠지, 그제? 네. 겁니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단소 진정될 것이다. 여기 좀 올라갔는데 이게 환율이 진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오버슈팅 아니죠, 여러분? 미친 듯이 올라가야 오버슈팅 아니냐, 그제? 그다음에 양국 교역 및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환율이 자동으로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나? 적절한 것을 찾나? 않은 것을 찾나? 그러면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거야, 알겠냐? 그러면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은 정도가 커질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 얘들아. 근데 아까 그런 말이 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환율은 상승은 진정될 것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환율이 더 미친 듯이 올라가야 오버슈팅이지 진정되는데 무슨 오버슈팅이냐고. 내 말 이해돼? 네. 너네 생각해봐. 여기 시장 금리가 하락했지, 얘들아.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다시 빠지겠죠. 왜냐면 인기가 없으니까. 내 말 이해돼? 네. 따라서 아까 올라가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되는 순간 환율이 진정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이해됩니까? 네. 2, 3, 4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했다면 여기 오버슈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겠니? 네.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촉발된 거다. 우리 아까 원인이 두 가지라 그러지 않았니? 물가 경직성하고 요거하고 맞지? 이게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A국의 환율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 조정을 통해 환율이 균형 환율에 도달하는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얘들아? 시장 조정을 통해서 될 거다. 환율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신중해야 된다, 개입에. 이해됐죠?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치거든. 그건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버슈팅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